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김민경입니다. 오늘은 테슬라라는 종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보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테슬라는 왜 항상 시장에서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것인지, 혹은 현재 자동차 산업에 어떠한 구조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거시적이고 넓은 방향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자료는 현재 당사 3월에 발간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수치의 다름에 있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정정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브랜드가 탄생한 지 17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보적인 헤리티지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브랜드들은 대부분 40년에서 50년, 60년 혹은 100년도 더 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굉장히 높은 인지도 그리고 높은 인기, 브랜드 가치를 구축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브랜드 가치 시장조사의 데이터에 따라 봐도 지금 2016년에서 19년까지 4년 연속으로 10위권 안에 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4년 동안에도 꾸준히 순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라면 이렇게 되기 힘들었겠죠. 하지만 테슬라는 인류의 지난 100년간의 자동 운전 습관을 바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지난 100년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운전을 했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내연기관이 자동차를 타고 직접 운전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전기차로 바뀌고 또 자율주행에 가까운 기술을 점점 더 구현해가는 모습을 테슬라를 보이면서 주가도 역시 그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라는 아이템이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화제도 많이 됐었고 또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들리면서 이게 굉장히 친근하게 여겨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글로벌리 봤을 때 전체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까지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상승 여력은 98%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전체 자동차 시장이 이게 규모가 9,200만 대 정도 되는데 테슬라는 연간 40만 대를 채 팔지 않는 굉장히 규모로 봤을 때는 작은 브랜드거든요. 하지만 점유율로 보자면은 전기차 시장에서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가 앞으로도 생산 규모를 점점 늘려가서 향후 이 98%의 업사이드를 가진 전기차 시장으로 변화를 했을 때 테슬라가 자동차 시장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 혹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계의 애플이라고 많이 비유가 되는데요. 사용자 중심의 굉장히 단순한 인터페이스 그리고 작동하기 쉬운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독과점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친환경 기조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규제가 지역을 막론하고 강화되고 있는 중인데요. 친환경차의 대표 주자도 기존에는 하이브리드였다면 이제는 전기차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테슬라의 입지가 점점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특히 미국에서의 테슬라의 입지는 굉장히 높습니다. 한 시장에서 점유율을 80%를 차지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 미국에서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의 80%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독보적인 전기차 점유율을 가질 수 있었냐? 다른 업체들도 전기차를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이렇게 선호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기술력입니다. 기술력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이제 BMS 기술력인데요. BMS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흔히 전기차를 구매할 때 가장 우려되는 요소, 가장 고려하는 요소라고 한다면 항속거리가 있습니다. 한번 완충을 했을 때 얼마나 갈 수 있느냐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 항속거리를 결정하는 것이 사실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도 계시지만 하나 더 고려하셔야 될 부분은 똑같은 전기차 배터리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걸 이용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내느냐는 그 BMS에 따라 조금 다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BMS 기술이 자동차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솔라시티라는 태양광 발전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때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생산을 하면서
축적했던 BMS 기술을 자동차에도 적용하면서 굉장히 좀 높은 기술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동일한 비슷한 배터리 용량에 있어서도 주행거리를 굉장히 다르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인데요. 테슬라라고 한다면 아직은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틀에서 벗어나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자율주행에 가까운 기술을 구현한다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죠. 테슬라의 주가는 현재 실적 기준으로는 PER 80배에서 100배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2025년도의 실적 추정을 기준으로 한다면 10배가 된다. 이 부분이 지금 테슬라 주가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10배라는 수준이 적당한 수준이 되어버리면 앞으로 1000불을 넘어서 3000불, 5000불 이렇게 가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자율주행 때문입니다. 이 자율주행이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더 높은 업사이드를 예상을 하는 것이고 2025년도에 이제 10배가 적합하지 않다, 더 높은 가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실 단순한 전기차 회사라면 아주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라는 게 구매자,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사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좀 더 경제적인 차 혹은 조금 더 친환경적인 차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 자율주행을 가지게 된다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기술이 됩니다. 실제로 여태까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기술주 혹은 플랫폼 그런 종목들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인간의 삶을 바꾼 종목들이 지금과는 다른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게 정당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업체들도 이제 다 자율주행을 하는데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차별화되고 있는 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판매하는 차량을 통해서 주행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점인데요. 다른 자율주행 업체들은 통제된 실험 환경 속에서만 실험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차량을 양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양산하는 차량과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그 옵션을 장착한 구매자로부터 실제 주행 데이터를 자동으로 다 수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는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더 방대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라이다가 없이 카메라로만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카메라 말고 레이더도 들어가긴 하지만 라이다라는 게 사실 가장 비싼 부품이기 때문에 양산 체제가 되게 된다면 테슬라는 비용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는 스페이스X라는 회사입니다. 자율주행은 사실 통신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스페이스X가 하고 있는 것이 스타링크 프로젝트라고 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에 촘촘한 데이터 통신망을 구축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가능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케이블을 설치해서 인터넷을 하는 것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절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이제 닿는 범위에 있어서도 현재 방식보다는 조금 더 많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X와 테슬라는 최대 주주, CEO가 같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업무적인 협약이나 지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떤 섣부른 속단을 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EO, 이 공통된 일론 머스크라는 CEO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향점, 하나로 이어지고 있는 이 지향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이게 테슬라 자율주행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기차 기술력과 자율주행 기술력을 합해서 결국 테슬라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이제 추정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테슬라가 직접 밝힌 생산 설비 규모는 202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70만 대에 해당을 합니다. 우선 지금 40만 대에서 44만 대 규모에 해당하는 미국 프리몬트 공장 이 이제 2025년도엔 50만 대까지 확장이 될 예정이고요. 현재 15만 대 캐파에 해당하는 상하이 공장도 장기적으로는 50만 대로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파고 있는 독일 베를린 근교 공장이 있는데요. 그거 역시도 최대 규모는 50만 대까지 갈 것이다 라고 해놓은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비록 이제 논의 단계에 불과하지만 미국에 추가적으로 지을 공장에 대해서도 사이버 트럭은 이미 연 20만 대 이상 규모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다 합하게 되면 170만 대에 해당하는데요. 당사의 2025년도 테슬라 판매 추정치는 227만 대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생산 설비를 초과하는 물량인 거죠. 이건 이제 공급은 수요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사실 상하이 공장입니다. 상하이 공장이 지금 15만 대, 올해 말이 되면 한 20만 대 규모까지 확장이 될 건데 5년 전만 하더라도 상하이 공장이 지금 20만 대를 생산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그 생산 효율성을 보일 거라고는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공장을 기반으로 한다면 이제 앞으로도 수요가 견조할 때 공급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상승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의 한계보다는 수요에 집중하여 생산을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간 성장 전망을 봤을 때는 2020년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을 할 전망인데요. 우선은 상하이 공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없었던 물량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되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모델 Y를 중심으로 일부 성장을 보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올해 이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미국 공장이 2달 가까이 좀 셧다운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2021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 모델 Y가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하고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 차질이 기저효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성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베를린 공장의 기대감을 반영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2020년에서 21년은 유럽의 강화되는 친환경차 규제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좀 공격적으로 프로모션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격화된 경쟁이 조금 완화가 되면 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을 증설하는 데 있어서 그 자금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는 많이 없는 상황인데요.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도 테슬라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론 머스크의 표현에 따르면 투자하려는 사람은 줄을 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자금 조달 추이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테슬라가 가지고 있던 재무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많이 받아온 그런 이력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것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테슬라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더라도 잉여원금 흐름은 계속 돌아설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절반 이상의 판매를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장입니다. 미국은 사실 전기차의 볼모지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이 항속거리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장거리 이동이 많고 그리고 지역별로 온도차가 큽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가 또 배터리에 굉장히 민감한 요소이기 때문에 온도차도 조금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럽과는 달리 친환경 아젠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유럽이랑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프로드 차량에 대한 선호가 강하기 때문에 전기차의 퍼포먼스에 좀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많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고차 잔존 가치가 여태까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중고차 잔존 가치가 전기차가 일반 내연기관 대비 오히려 좀 높다 이렇게 나온 상황이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배터리 수명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많이 우려가 됐던 상황이죠. 미국은 중고차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기차가 크게 성장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뛰어난 상품 경쟁력, 우선 모델 3로 거의 히트를 치다시피 하면서 굉장히 입지를 강하게 다져온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모델 3가 속하는 CD 세그먼트의 프리미엄 세단 판매 추이를 비교하게 되면요. 이건 이제 점유율에 해당하는데 테슬라 모델 3가 다른 애들을 다 많이 좀 잡아먹고 점유율을 확대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모델 3에게 자리를 내준 애들은 어떤 애들인가라고 보면은 이런 순서대로 판매 감소가 좀 있었고요. 테슬라 모델 3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를 이제 부양한 게 모델 3였다면 앞으로의 테슬라의 모멘텀은 모델 Y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델 3가 속한 세단 시장이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 자동차 시장에서 조금 죽어가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SUV는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델 Y가 좀 더 인기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품 경쟁력이나 가격 경쟁력도 모델 3 대비해서는 모델 Y가 훨씬 좋게 나온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모델 3는 이제 세단인데요. 세단 같은 경우는 경쟁 차종의 평균이 이 정도 되는데 모델 3의 가격은 최저와 최고를 평균했을 때 한 이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가격 격차가 22% 정도가 되는데 모델 Y는 SUV이기 때문에 경쟁 차종의 평균 가격이 여기 정도 됩니다. 근데 모델 Y는 일단 모델 3를 통해서 쌓은 생산 노하우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생산 효율성도 좋고요. 그리고 모델 3랑 부품을 거의 70% 가까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훨씬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과 경쟁 차종의 가격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3를 구매했던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모델 3를 사기 이전에 어떤 차량을 소유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모델 3 가격이 이제 5만, 6만대 여기에 속한다고 보는데요. 실제로는 이 차량을 사던 사람들이 그대로 모델 3를 사는 게 아니라 2, 3만대 혹은 3, 4만, 4, 5만 불대 차량을 소유했던 소유주들이 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모델 3로 넘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구매자 개개인의 그 구매력 향상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100%로 봤을 때 더 낮은 가격에서 높은 가격이 모델 3로 온 게 합해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본다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모델 Y에도 적용되게 되면 이 정도의 가격 차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미국에서 추후 한 2023년 정도에 기대되는 모델은 이 사이버 트럭인데요.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사전 계약 2달 만에 50만 대를 초과를 했고요. 기존 대비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차종일 수 있는데 이 픽업 트럭 시장이 미국에서는 전체 20%, 5대에 한 대는 픽업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지금 미국 픽업 트럭 시장에 좀 침투율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중국입니다. 사실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온 것의 큰 부분은 이제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의 성공인데요. 중국은 지금 테슬라 딜러샵이 예약을 하지 않으면 방문이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현재 프리미엄 차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12%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정도 규모가 차지하는 게 미국은 거의 한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프리미엄 시장의 그 규모 자체가 커진다고 생각을 하면 테슬라 물량을 흡수할 수 있는 그 범위도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가 모델 출시가 이미 확정이 됐는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좀 더 저렴한 모델 3를 내놓음으로써 그 프리미엄 시장과 매스 시장을 둘 다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격 경쟁력은 앞으로 이제 현지 부품 채택률을 70%까지 증가시키면서 점점 더 실적 측면에서는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아직까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 3가 지금 프리미엄 세단 시장에서 점유율을 13%까지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럽의 친환경차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배출가스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프로모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공격적으로 침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2022년 이후로는 그 유럽에서도 본격적인 확장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점유율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환경에 대한 인식이 특별하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 자체가 빠르게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점유율에 욕심을 내지 않더라도 그 규모를 확대하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판매량은 지금 2019년 37만 대에서 2025년 220만 대까지 성장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0년의 트리거는 중국, 2021년의 트리거는 미국, 22년에는 유럽을 기반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주가는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PE 10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가격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전기차의 수요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물론 지금은 유가가 바닥을 찍고 일부 올라온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전기차 수요를 우려하기에는 충분히 좀 바닥권에 있는 유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결론은 일단은 상관없다라는 기조고요. 일단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유가와 전기차 판매 추이는 크게 동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왜 이런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격 결정 요소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있고 없고가 제일 중요하고 유가는 조금 뒷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마저도 테슬라 소비자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테슬라 소비자들은 실제로 보조금이 없더라도 사는 경우가 많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의 영향은 특히 테슬라 소비자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유가라는 WTI 가격이랑 우리가 주유를 하는데 필요한 소매단에서의 유가는 조금 변동폭이 차이가 있습니다. 소매에서의 기름값은 변동폭이 훨씬 작고요. 그리고 이마저도 유가는 항상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전기차 가격은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도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8분의 1까지 줄어든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공정을 개선하고 R&D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그리고 현지 부품 채택률이 올라가고 하면서 점점 더 비용을 효율화하고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이전까지는 유가가 낮으면 전기차가 안 팔리는 거 아니냐라고 좀 부정적으로 투자 심리가 작용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이번에 엄청난 저유가를 겪고 그리고 전기차 판매가 견조하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앞으로는 좀 이런 영향도 적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테슬라가 자동차 산업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는 얼마나 판매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가에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테슬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